그래서 이제 아까 구조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제일 많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꼬마 빌딩에서. 이제 고층 빌딩이 올라가면 이제 조금 더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기둥이 있는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건물 가면 이렇게 기둥들이 없어요. 벽만 이렇게 돼서 힘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철근 콘크리트 블록조예요. 이런 보루크가 하죠. 요거를 벽돌이죠. 요거를 이제 쌓아서 벽체를 만드는데 이 구멍이 있는 게 이제 철근을 막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철근을 넣고 아까 말씀드린 콘크리트 베이스트를 위에서 붙습니다. 그러면 거푸집이 필요가 없죠. 이게 자체가 일체화가 돼버리니까. 그 대신 이제 여기 기둥이 없는 거예요. 이 벽들이 이제 힘을 다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철근 콘크리트 블록 구조의 건물을 만나게 되면 나중에 벽을 철거를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벽 한 개 한 개가 철근이 들어가서 힘을 다 받고 있어요. 이렇게 기둥이 없으면 일단 긴장해야 하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요. 이 벽을 철거해도 이 건물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철거하셔도 돼요. 이런 거. 이게 더 튼튼하죠. 네. 이거는 좀 옛날 건물은 제가 많이 보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짓는 경우는 잘 없죠. 좀 장점은 건축비가 좀 싸고 시공기간이 좀 짧아요. 여기는. 왜냐면 이거 양성시키고 동반이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는 계속 그냥 문제를 쌓아 올리면 돼요. 쌓아 올리면 되니까. 이거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는 철근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철근이 없습니다. 그냥 벽돌집이에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취약하다. 그리고 고층으로 지을 수 없다. 조적도 고층으로 지으면 옆으로 흔들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다 근가하고 다 부서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튼튼한 건 이제 철골조부터 먼저 말씀. 스타벅스 같은 데 가시면 쇠로 지은 집이에요. 쇠로, 아까 제가 처음에 그림 그렸잖아요. 그게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아니고 H빔으로 그냥 기둥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짓는 거죠. 이거하고 철골 차이는 경량이냐 아니냐 차이예요. 뭐 이제 자재의 무게, 자재의 강도에 따라서 하고, 좀 창고 같은 거, 시골 가다 보면 농막이라든지, 뭐 김에 공장 짓는 기법은 다 경량 철골을 다 짓습니다. 근데 시내에서는 보통 철골조를 많이 짓죠. 스타벅스나 이런데. 하중도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받고 할 거니까. 그리고 그 벽체는 뭐 유리로 하든지, 판넬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철골은 시공이 굉장히 간편하고, 이것도 금액이 쌉니다. 철근 콘크리트보다 빨리 할 수 있고. 뭐 이제 불에 더 강하냐 불에 약하냐 뭐 그런 장단점도 있고 그래서 빨리 간편하게 지을 때는 이렇게 짓기도 하는데 향후에 나중에 도입을 하고 나서 엑시트 할 때는 조금 단점이 되죠.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스타벅스가 안 들어오고 임대가 안 걸려가지고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면 나중에 못 팔아먹죠. 차라리 이렇게 지나면 뭐 다른 임대라도 좀 우리가 개선할 수가 있는데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일 강도가 강한 거는 이 철골의 장점과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을 딴 SRC 철근 콘크리트 고층 빌딩 할 때는 주로 합니다. 그래서 철근으로 아까 하고 위에 이제 콘크리트로 감싸져 있는데 H빔을 가운데 넣고 철근도 하고 철골도 하고 콘크리트 하고 세 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형 빌딩은 이런 방법으로 다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그래서 한 5층, 6층, 뭐 한 8층, 10층 정도까지는 보통 이렇게 하고 그 이상의 고층은 이 기법을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뭐 굳이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체식이라 하죠. 이 가구식이라 하고 이 조립을 하는 거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한 방에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해체한다든지 철거한다든지 할 때는 조금 더 어렵겠죠. 이거보다. 아파트는 SRC 공법, 철근 콘크리트 공법 같이 써요. 근데 기둥식으로 이렇게 짓진 않고 이렇게 콘크리트인데 벽식 구조로 지어요. 아파트 가면 기둥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벽을 못 건드리게 해요. 네. 아파트는 이렇게 짓는다는 게 아니고 이 공법을 써요. 쓰는데 벽식 구조로 짓는 거죠. 블록을 쓰는 게 아니고 거푸집을 대고 철근을 넣고 거기다 콘크리트 타설을 해요. 이 벽을 쓰는 게 아니고. 기둥이 이제 34평이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은 없지만 여기 철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하고 뭐 안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문이 있고 뭐 거실이 있고 이 벽들이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그 아파트 주차장 밑에 매트 기초는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깊이도 깊고. 아까 제가 0.5에서 뭐 1m까지 했는데, 실제로 전포동의 꼬마빌딩 저희 시축한 게 매트 기초가 1m까지 가는 게 거의 없었어요. 보통 0.5에서 0.7 사이가 좀 제일 많았어요. 기초를 깊게 하면 시공비가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콘크리트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파트는 훨씬 더 들어가요. 네, 다. 벽식 구조보다 기둥식이 더 튼튼. 근데 이제 기둥식을 하면 공간 활용이 안 좋습니다. 예. 기둥이 저렇게 크고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방 구조로 만들기가 이제 애매해서, 그래서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인데 이런 식으로 벽식으로 보통 짓는 거예요. 아파트에 있는 방은 절대로 뭐 보강을 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꼬마빌딩 사는데 철근 콘크리트 수명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50년, 60년 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사면서 사실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50년 전에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없었고. 이제 이게 내가 사서 나중에 또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 다시 지을 일이 없을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오래 가니까. 아까 이 철근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감싸서 일체화가 된다 했잖아요. 시멘트 모르타르가 이제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시멘트는 이제 석회로 된 가루하고 그 다음에 모래하고 그 다음에 골조가 3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접착력도 높이고 강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섞여서 철근하고 이제 일체화가 돼서 한 개의 덩어리가 돼요. 근데 콘크리트가 이제 알칼리 성분이죠. 지금 시멘트가 석회이기 때문에 산성, 알칼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pH가 한 13, 14 정도가 돼 있어요. 콘크리트는. 근데 이게 수치가 떨어질수록 산성으로 변하죠. 중성 구간이 한 10 전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3, 14가 시간이 지나서 공기하고 계속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게 10까지 떨어져요. 11, 10. 그럼 중성화가 하죠. 그러면 이게 pH가 바뀌면 팽창이 되죠. 팽창이 되고 열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일체가 돼 있던 게 공간이 생기고 탈락이 되면, 공간이 생기면 철근이 부식이 돼요. 녹이 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수명을 이제 따라먹는 건데, 전문가가 그러는데, 콘크리트 이제 외벽에서 철근 사이 간격이 7mm 이상이 되면 이 중성화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벽 두께 20점 정도를 다 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냥 정상적으로 시공을 하면 100년 이상은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유지관리를 이제 잘 해야죠. 만약 피복이 노출이 되면 위에 외장재, 마감재를 계속 유지보수를 한 번씩 해줘야 되고, 방수 문제가 생기면 이런데 스며들지 않게 물이 가면 무조건 수명이 단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문제는 계속 해결하면서 내구성을 높이는 건물 유지관리를 계속 잘 하셔야 된다. 건물이 실제로 너무 위험하면 보통 D등급을 대대포, 전포동에 어지간한 주택들 만약에 구조진단 의뢰를 하잖아요. D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한 절반은 나올 거예요. D등급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이 연도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위험하니까. 판사 재단이 좀 크겠죠, 여기는. D등급은 즉시 대피입니다. 진짜 내일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제가 지금 물리적인 설명은 이제 건축 쪽에서 계속 드렸는데, 세법에서는 연한을 40년 정도로 봅니다. 보면 부속설비라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가로 열고. 여기도 부속설비. 콘크리트 수명하고 부속설비 수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옛날에 하수 배관 있잖아요. 들어가는 상수 배관, 동 배관, 동파이프 배관으로 했다면 지금 다 부식이 돼서 낡아서 못 써요. 교체를 새로 싹 다 해야 돼요. 4, 50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건물들이. 철근 콘크리트는 이렇게 가는데 안에 설비가 이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좀 한 30년 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잘 지어져 있으면 설비만 교체를 하면 영년짜리 건물로 만들 수 있겠다는 또 반대의 역발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의 수명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